알아도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는 일상의 소소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21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진행자 한량입니다. 오늘은 자기계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2020년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드디어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2020년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연말연시하면 새해 분위기로 왁자지껄했는데요. 요즘에는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새해는 언제나 변화의 계기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오늘을 살다가도 새해라는 말 덕분에 지난 1년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1년을 계획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새해는 어떠신가요? 새해에는 금연을 해야겠다, 운동을 해야지, 자격증 공부를 해야지 라며 2020년 더 나은 삶을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계실 텐데요. 심사숙고하며 정한 신년 목표가 또 작심삼일로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평균 10명 중에 4명이 신년 목표를 세운다고 하는데요. 그 목표는 다이어트, 운동하기 또는 저축하기 같은 개인의 소소한 목표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소소한 신년 목표조차 성취하는 비율은 10명 중에 1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년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목표한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행동을 습관으로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한 가지 행동을 21일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고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은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실제로 유로피안 저널 오브 소셜 사이콜러지의 연구에 따르면 습관을 만드는데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연구는 96명의 실험 참가자들이 자신의 건강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들만의 목표, 예를 들면 하루 물 2리터 마시기, 하루 30분 조깅하기 같은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추적했다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습관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실험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목표한 행동을 습관으로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물었고 실험 참가자들은 짧게는 18일에서 길게는 254일 걸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답을 종합해본 결과 한 가지 행동을 습관으로 만드는데 평균 66일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새해에 꼭 가지고 싶은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럼 적어도 2달은 꾸준히 그 습관을 지켜가시는데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좀 더 빨리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0년 새해에 보다 빨리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습관 끼워넣기 2020년 새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기로 결심하고 헬스장을 등록했다. 하지만 난 운동을 죽기보다 싫어한다.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인 방법은 템테이션 번들링이라는 방법입니다. 템테이션 번들링은 한국말로 유혹 결합하기라고 하는데요. 저는 쉽게 그냥 습관 끼워넣기라고 부르겠습니다. 습관 끼워넣기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행동이나 이미 습관화된 행동에 새로운 행동을 끼워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앞에 설명했던 상황에서 자신이 팟캐스트를 듣는 걸 좋아한다면 팟캐스트는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만 듣는다로 정하는 것입니다. 책 읽기는 싫은데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 무조건 책 5페이지를 읽어야겠다 라고 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널 매니지먼트 사이언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습관 끼워넣기 방법을 통해 실험 참가자들의 목표 실행력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자주 하게 되는 행동에 다른 행동을 결합해서 새로운 습관을 쉽게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방법 자신을 속여라 옛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표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인데요. 이 원리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나 각오 혹은 혼잣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 목표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원리는 적용되는데요. 같은 상황이지만 표현을 달리하여 우리 자신의 무의식을 속이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이 실험은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는 일주일 중에 7일 운동하는데 상황에 따라 하루 이틀 빠져도 된다는 목표를 주었고 다른 그룹에는 일주일에 5일만 운동한다라는 목표를 주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그룹 모두 일주일에 5일만 운동하면 성공하는 미션인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주일에 5일만 운동한다는 목표를 받은 그룹보다 일주일에 7일 운동하는데 상황에 따라 하루 이틀은 빠져도 된다는 목표를 가진 그룹의 미션 성공률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꾸준히 유지하고 싶은 습관이 있으신가요? 운동하기나 글쓰기 또는 저처럼 팟캐스트 제작하기도 마찬가지겠죠. 무언가 꾸준함이 필요할 때 나를 속이는 이런 트릭을 자신에게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세 번째 방법.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 난 절대 단 것을 먹지 않겠어 라는 목표와 디저트는 주말에만 먹고 콜라 대신 탄산수를 마실 거야 라는 목표. 여러분에게는 어떤 목표가 더 지켜나가기 쉬우십니까? 세상에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 대신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물음이 따라오고 단 것을 줄이겠다는 말은 어떻게 라는 물음이 따라오죠. 목표를 세울 때 이런 물음에 대응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을 만들어 놓으면 목표를 지켜나가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했다면 단지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기 라는 목표보다는 스쿼트 100개, 푸시업 100개, 데드리프트 100개씩 한다 라는 목표가 훨씬 지키기 쉽다는 것이고 팟캐스트를 만들기 위해 스크립트를 쓰는 것도 일주일에 스크립트 3개 써야지 라는 목표보다는 월, 수, 금, 저녁 2시간은 스크립트를 쓴다는 목표를 지키기 더 쉬운 것이죠. 올해 목표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목표가 실현 가능한 목표입니까? 혹은 구체적인 숫자, 대체할 수 있는 대안과 함께 제시되어 있는 목표인가요? 새해에 세운 목표를 반드시 성취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목표를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의 관점에서 재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번째 방법. 왜 이런 노력을 하는지에 집중하라. 새해에 세우는 목표를 습관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새로운 좋은 습관을 얻거나 오래된 나쁜 습관을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습관을 얻거나 중단하는 과정 모두 우리에게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그 말은 그 과정이 상당한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과 친해질 수 없듯이 우리가 싫어하는 행동이 우리의 습관이 되지는 않습니다. 나쁜 습관도 우리가 한때 그 행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습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싫어하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 난 운동이 제일 싫어. 라는 생각을 지속한다거나 다이어트를 하면서 먹고 싶은 음식 못 먹는 내가 너무 비참하다. 라는 생각에 집중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오래지 않아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게 되죠.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노력이 나에게 가져올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도 그리고 목표를 실현해 가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서 지금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내가 좋아하는 활동에 더 많이 도전하고 활기차게 생활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내가 입고 싶었던 옷을 입고 친구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활짝 웃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조금은 의욕이 생기지 않을까요? 결과에 집중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보다 기대감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힘든 노력을 왜 하는지 그 의미를 끊임없이 자신에게 상기시키게 되죠. 당연히 여러분들의 노력과 목표를 빠르게 습관화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 습관 노트를 만들어라. 여러분이 목표를 실행해가는 과정은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습관 노트를 작성하세요. 자신이 노력하는 과정을 적는 것은 실행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하루의 노력이 잊혀져 버리면 내가 해온 노력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파악하기 힘들죠. 그 말은 꾸준히 노력했으나 성취감은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작은 노력이라도 습관 노트를 만들어 적어 놓으면 한 달 후 혹은 6개월 후 그 노트에 적힌 내용은 자신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는 작은 노력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죠. 즉, 내가 느끼는 변화는 내가 매일 하는 작은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성취감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성취감은 습관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습관을 만드는 과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같은 목표를 함께 할 동료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나 배우자 혹은 직장 동료와 함께 같은 목표를 공유해 보세요. 습관으로 가는 길이 조금 더 수월해질 겁니다. 6번째 방법. 나는 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라. 그동안의 신년 목표 여러분은 잘 이루어지셨나요? 대부분 신년 목표는 작심삼일이다 라는 말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말에는 올해 목표는 이룰 수 없을 거야 라는 막연한 실망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구나 어떤 행동이든 습관으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매일 하게 되는 칫솔질도 하나의 습관이죠. 3주 이상 칫솔질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답답해서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어떤 행동이든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안 하고는 못 빼기는 당연히 해야 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죠. 여러분들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든 모두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안 될 것 같은데 못해 하는 마음의 소리가 들리고 포기하고 싶더라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66일만 버티시면 됩니다. 결론. 오늘은 새해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습관은 우리의 일상이 되며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2020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를 위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2020년에는 새로운 습관으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량의 지식놀이터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량의 지식놀이터 21번째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